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뭐 해축이 이제 4경기 있습니다. 그 호주는 그냥 뺐어요. 뺐다. 시간도 뭐 없고 뺐다. 그리고 대신에 뭐 국내 이제 배구 2경기 있잖아요. 뭐 요새 2경기밖에 없는데 그냥 이것도 뭐 같이 해서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국내는 뭐 현캐 뭐 승마헨 들어왔고 오버는 뭐 0점으로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였냐 하는 경기니까 도공은 뭐 마인승의 언더 둘 다 잘 됐고, 그래서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거는 다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조금 아쉽고, 그 다음 축구는 어 펠릭스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데뷔 퇴장은 뭐냐 이거. 동점골 넣고 이제 가드만 데뷔 퇴장 당하고 바셀도 마지막에 먹혀고 연장 가서 또 승부차이 가고 결국에는 뭐 가고 난리 프로스네요. 뭐 바셀 경기는 뭐 그렇다 치지만은 이 인간은 뭐냐 도대체. 데뷔 퇴장당해갖고 다이렉트라 가지고 얘 3경기인가 못 나오잖아요. 이 복귀일이 2월 달인 것 같은데 뭐 하는 놈이고 이거. 뭔데 이거. 아무튼 뭐 첼시는 나락으로 그냥 계속 빠지네요. 다음 경기 크펠이랑 홈에서 경기인데 또 그거는 귀신같이 이기는 거 아이가 또. 역겹긴 하네요. 빨리 그 포터를 자르고 다른 인간을 데리고 와야지. 투엘이 그립네요. 투엘이 있으면 저 정도까지는 안 됐겠다. 그 구단주가 미쳐버려가지고, 미친 게 아니라 그 러시아 쪽에 가라 갖고 구단주 바꾸더면 싹 물갈이 하더니 나락으로 가고 있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쉽고, 뭐 어제까지만 됐으면 그래도 해축은 뭐 주력 3연승 찍을 수 있었는데 뭐 택도 없는 어제 미친 경기들이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오늘 국내 경기 2경기인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축구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전 대 옥금. 자, 이 경기 한전이 결국엔 그 뭐고 연패를 뭐 끊어냈죠. 근데 그 아홉수도 있잖아. 아홉수. 우리나라엔 또 아홉수가 중요하고 웬만해서는 거의 10연패는 잘 안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왠지 끊을 것 같다. 오카 상대로. 오카가 요새 보면은 뭐 나경복도 지금 팔이 상태가 안 좋은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전이 그래도 저도 매 경기마다 한 세트 이상 잡고 풀세트까지 가고 끈끈한 번은 있다. 뭐 전력적으로 봐도 한전이 다른 팀에 비해서 밀릴 부분 없다. 감독이 문제인가 했는데 뭐 결국에는 뭐 연패를 끊어줬다. 그래서 분위기는 돌렸죠. 뭐 그 경기에서도 역시나 이 친구가 문제도 결국에는 뭐 타이스 기본은 하지만은 범실 중요성이 좀 하고 있고, 대신에 서재덕이 요새 그 초반보다는 확실히 득점을 많이 해주는 부분, 해결해 준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한자리 임성진, 얘가 솔직히 그날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얘는 주사위 돌리는 거죠. 주사위 오늘 6 나오면 6 나온다. 그럼 서브 미친 듯이 들어가고 성공률도 좋고, 안 된 날에는 리시브 디가 다 빠지고 공격도 안 되고. 근데 이 지난 경기에서 임성진이 서브 이번 시즌 보니까 확실히 이 임성진이 서브가 날카롭긴 해요. 근데 안 들어가면 한없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잘해줘 갖고 이겼죠. 약간 운도 좀 따랐던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77님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여러모로 뭐 어부지리 느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끈끈함을 보여줬던 한전이 연패를 끊었다. 반대로 옥금,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송명근, 결국에는 송명근이 들어오면은 팀의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시브 디그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 공격도 괜찮고, 솔직히 레프트 생각하면은 다른 여타 선수들보다도 확실히 괜찮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그거였죠. 결국에는 송명근이 뭐 체이서 경기 그 2군 닭그 워밍업 애들이랑 닭장 애들이랑 경기했을 때 그 경기력이 어떨지 그 의문이고, 본 게임에 들어왔을 때 또 많이 쉬기도 했고. 근데 물론 그 팀 상대가 사마였죠. 사마라 가지고 뭔가 좀 유독 눈에 들어온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도움은 된다 그러면서 차지안도 효과를 받고 있고. 요새 보면 옥금이 가장 큰 거는 작년 생각하면 뭐야, 레프트 자리들이 그냥 리시버가 끔찍해요. 얘네도 뭐 리시버가 그날에 따라서 뭐 랜덤이었죠. 랜덤. 근데 올 시즌 생각하면은 그래도 안정감이 많이 생겼죠. 박승수랑 차지한 나왔을 때도 물론 이제 차지한이 기복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요새는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송명근이 들어오면서 더 나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기도 하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이 명근이가 들어온 효과 무시 못한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전이 연패를 끊긴 했지만은 역시나 임성진의 서브가 더 잘 들어갔던 부분 그날도 잘했던 부분 오늘 또 잘한다는 보장은 좀 없어요. 그리고 뭐 오금이 지금 뭐 순위 싸움을 하고 있죠. 물론 2위까지는 7점차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1위, 1, 2 싸움보다는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밑에서도 우카가 또 치고 올라올 때는 부분 한전은 사실상 좀 3위까지 가려면 10점 차 좀 아직 뭐 끝난 건 아니긴 한데 빡세기도 하고 좀 더 뭐 동기부여적인 부분 뭐 지금 설명이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결국에는 지금 게임을 잘 풀어갈 만한 팀은 오금이지 않나 오금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요 경기는 뭐 물론 이제 송명근도 들어오고 한전이 겨우 연패 끊어놓고 좀 뽀록성이 있다. 그냥 개처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전이 뭐 계속 말했지만은 저도 뭐한 세트 두 세트는 항상 잡고 있어 전력적인 부분에서 크게 밀릴 부분도 없고 중앙이 좀 뭐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신영석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재도 올라온 부분 그리고 기준점이 185면 솔직히 4세트 내에서 오버가 좀 뜰 가능성이 좀 희박하긴 해서 근데 뭐 충분히 듀스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경기는 오금승에 오버 볼게요. 오버 185라서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듀스 세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분위기도 돌리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리고 얘네가 맞붙었을 때 듀스 세트도 뭐 저번인가 한번 나오기도 했고 뭐 한전이 리시브가 조금 뭐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뭐 오금도 요새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뭐 왔다리 갔다리 쓰는 부분 아니면 풀세트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오버 그다음에 두 번째 GS 대 기업 약간 뭐 위에 거 말하면 결국엔 그거예요. 지난 경기가 좀 사마전이라 가지고 셧아웃 했던 부분 또 한전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옥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쉽게 이겨줄 때 이 사체의 특징 벗어나지 못한다. 좀 위태위태 이겨주는 경우도 많이 보기도 하고 GS 대 기업 IBK죠 IBK 일단 요 경기 GS가 지금 뭐 딱히 뭐 말할 부분은 없죠. 뭐 최근에 이제 연패 타다가 KGC 상대로 결국에는 풀세트 끝에서 잡았다는 거. 요새는 이제 레프트 자리에 뭐 강소희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은지가 활약을 해주죠. 원래라면 유서연이 나왔는데 유서연이 요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짬밥이 있는 뭐 최은지가 뭐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와줬고 그리고 이제 GS가 좀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결국에 센터를 활용을 잘 못한다. 물론 이제 센터 라인을 봤을 때 좀 다른 팀에 비해서 좀 굳이긴 해요. 우리 뭐 오세연, 그 다음에 이제 한수지, 문명한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겠고 많이 기량이 좀 떨어지죠. 작년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중앙에 대한 공격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양한 루트를 쓰지 못하고 윙 쪽에 날개를 좀 주시한다. 결국에 모마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쪽뭐 단점이긴 하죠. 반대로 IBK 신영경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뭐 기사 보니까 뭐 팀에는 들어왔다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면 이제 수빈디오가 나오는데 끔찍하죠. 들어왔던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또 다른 기사 보면은 올스타 이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뭐 최신 기사 봤을 때는 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수빈디오 얘네가 나오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몸 상태가 뭐 완벽하지도 않을 거고 이제 곧 있으면 올스타기도 하고 굳이 뭐 내보낼 그럴 건덕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 기업이 물론 승점 차가 지금 그래도 뭐 아주 멀어진 건 아니긴 한데 좀 멀어질 때 좀 멀어졌죠. 그래도 10점이면은 이제 우리 호철이 형님도 느꼈을 거예요. 올 시즌도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 부상도 있고 상태가 안 좋다. 뭐 수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불안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기업의 솔직히 가장 큰 문제는 계속 말하지만 클러치 상황에 해결해줄 사람이 없어요. 공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격 뭐 표승주 줘도 안 되고 산타나 줘도 뭐 어쩔 때나 한 번씩 해주지. 육세형도 클러치 상에서 좀 이렇게 떨리는 부분도 보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김희진 잘해주냐. 김희진은 계속적으로 뭐 너무 기복이 심어. 중앙을 쓰다니 이제 이동 공격의 원툴 김수지도 요새 계속 막히고 최정민을 쓰다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총체적인 좀 난국에 있는 IBK 보다는 역시나 GS가 낫지 않나. 물론 이제 GS 최근에 IBK한테 두 번 따였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릅니다. 확실히 신현경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 끔찍한 수빈 듀오 만났을 때, 그리고 또 GS가 이제 뭐 홈 스케줄로 돌아왔을 때 반등의 분노의 복수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요 경기는 GS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요 경기는 그냥 기업이 개 두드러 팬다는 마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까지 털어버리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축구 할게요. 축구 어차피 계속 하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자, 베트남 대 태국. 자, 이 경기 결승전이죠. 근데 이제 홈 어웨이로 합니다. 단판이 아니에요. 뭐 요거는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래서 결승전 이제 홈과 이제 어웨이 방식인데, 오늘은 이제 베트남 홈에서 하고 다음 경기는 태국 원정에서 한다. 그래서 이 경기가 뭐 베트남이 이겼다 해서 우승이 아닙니다. 그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있다. 성공했죠. 그리고 우리 박항서 감독님의 라스트 댄스다. 자, 이렇게 되는데 과연 메시는 성공했고 우리 항서 감독님은 라스트 댄스에 성공을 할지. 이거 이제 컵 끝나고 이제 대표도 안 한다고 했죠. 근데 뭐 그런 기사도 있긴 해요. 베트남이 뭐 홈에서 최근 뭐 태국 상대로 이긴 적이 없다. 그리고 뭐 이 컵 경기도 뭐 우승한 이거, 근데 이름이 바뀌어갖고 이거 의미가 있나? 아무튼 그건 뭐 넘어가고, 뭐 불안한 기사들을 막 많이 띄우고 있긴 한데, 베트남은 뭐 인도네시아 이 태용이 형님 상대로 2대0을 잘 잡아줬던 부분, 그리고 태국은 이제 그 판고니 형님이 이끄시는 그 팀 뭐고 이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상대로 3대0을 잡았다. 둘 다 뭐 잡을 팀 잡고 다 올라왔는데, 솔직히 붙은 거 자체는 말레이시아 얘네보다는 인도네시아가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은 축구를 구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이 뭐 3대0을 말레이시아 잡았다고 해서 와씨 존나 잘하네 이런 거는 좀 못 느낀다. 그리고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부임하고 나서 태국 상대로는 안 졌죠.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태국 감독이 그거였잖아요. 니온진 데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니온진 데스가 이제 항서 형님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안 되겠다. 브라질 감독으로 바뀌었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확실히 그게 좀 차이가 나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태국이 베트남만 만났으면 물론 라이벌이긴 한데 더 우세를 많이 가져갔고, 현기점에서는 이제 베트남이 나름 이제 황금 세대라고 해가지고 좀 더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 맞대결 했을 때도 거의 뭐 베트남이 크게 밀렸던 경기들도 딱히 없다. 기억 속으로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홈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뭐 베트남, 이 태국 이런 애들 홈발 무시 못하고, 최근에 맞대결 했을 때도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래도 뭐 기본적인 이제 누드로 본 거에서는 베트남이 뭐 간결한 패스 능력도 좀 더 높고, 결정력은 솔직히 둘 다 누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없긴 한데, 그래도 베트남 자체가 스피드적인 측면도 좀 더 빠른 것 같고, 패싱 능력도 좀 더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또 홈이기도 하고, 뭐 우리 항서 형님의 라스트 댄스 한번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승. 그리고 이게 원정이었으면 좀 그런데 홈이니까.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전형적으로 비등한 인간들끼리 붙으면은 동남아 애들은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이 많이 떠요. 약간 얘네도 뭐 그 뭐고, 저기 중동 애들처럼 눕방 축구 이런 것까진 안 하는데 얘네들도 은근 뭐 자기들 유리하면은 시간 좀 많이 끌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조용기는 저득점. 그리고 두 팀 다 중원 싸움에서 누가 하나가 점유율을 뺏어갖고 계속 그 지난 뭐 인도네시아처럼이라든지 말레이시아처라든지 압박을 할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폴리 대 유벤. 나폴리는 뭐 풀이죠. 유벤은 이제 보누치, 데실리오, 콰드라도, 볼라오비치 결장. 자, 이 경기 쉽지 않은 경기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폴리가 그 전에 있던 삼포도리아 경기 다음에 2위인 이제 유벤투스와 경기가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승점을 반드시 따고 가야 된다. 아니면은 다시 또 1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뭐 알려드렸죠. 그래서 1, 2 싸움을 붙게 된다. 근데 이제 나폴리가
작년이었나? 작년 맞는 것 같아. 작년인가도 존나 앞설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뭐 한 초반 넘고 중반까지 갔을 때. 근데 그 뒤로 이제 몰락하면서 망조가 한 번 있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약간 그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인테르전은 뭐 졌지만은 나폴리가 이제 산프 상대로 퇴장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잡아줄 만한 경기는 또 잡아줬고 요새 보면 또 오시멘이 뜨겁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골 잘 박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 부상자도 딱히 없고 그리고 홈에서 뭐 상대 전적 봤을 때 유벤 상대로 뭐 홈에서 경기했을 때 자기들이 또 승리를 많이 가져갔던 부분 그런 부분도 좀 클 거고 반대로 유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완전체가 아니죠. 앞선도 그렇고 측면도 그렇고 뭐 수비 중앙 라인도 그렇고 물론 유벤이 최근에 경기들은 다 이겼어요. 크레모네, 우디네세. 근데 생각해보면 크레모네 뭐예요? 아직도 빵승인 팀. 우디네세 잠깐 반뜨겼지만은 뭐 다시 좀 져터지고 있는 팀.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영향가가 없다. 크게 뭐 이긴 것도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있죠. 물론 이제 보누치와 데실리오가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알레그리의 이 수비적인 전술 능력은 뭐 살아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칭찬을 해줄만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폴리가 또 홈이란 부분 그리고 마데스도 항상 좀 우위를 가져갔던 그런 부분도 있고 현기점에 뭐 유벤이 잘 틀어 막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골에 대한 걸 생각하면은 나폴리 쪽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건 있죠. 나폴리가 물론 뭐 클린시트 경기들도 많이 보여준 건 사실이긴 한데 얘네도 점유율 많이 높이고 스팔레티 감독상 점유율 많이 높이고 공격적인 압박적인 강도를 많이 세게 올리는 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벤한테 뭐 한 골 정도 역습 쳐맞고 뒤질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나폴리가 지지 않는 경기 정도는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근데 당연히 이거는 뭐 역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나폴리가 뭐 예전에 나폴리도 예전에 유벤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고배용 어제 이제 피오 경기처럼 나폴리 햄무 무 이렇게 고배용으로 그냥 잡아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그냥 오버 사이드 볼게요. 물론 이제 보통 세리에 강대강 싸움 하면은 저득점의 경기들이 좀 많이 뜨고 특히나 이 둘이가 붙었을 때도 뭐 비율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유벤이 어떻게 꾸역꾸역 계속 골 넣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나폴리도 전술적인 자체를 보면은 골을 좀 먹힐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저 경기는 뭐 오버사이드 볼게요. 요거는 근데 이기면은 한 골 찰 것 같고 아니면 비길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래서 고배용으로 뭐 빼보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에스턴 대 리즈. 자 에스턴은 오늘 캐시 미정이고 결정자들은 뭐 카를로스라든지 맥긴 덴동커 맥긴 덴동커 뭐 결장. 리즈는 서머빌 시니스텔라 결장. 에스턴이 지금 풀백인 캐시가 미정인데 최근에 근데 새 동이 나오고 있죠. 애슐리 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자리는 메꿔줄 수는 있긴 합니다. 뭐 디뉴에다가 이제 뭐 애슐리 영 새 동. 근데 캐시가 뭐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 들어오면은 뭐 늙은이 애슐리 영보단 낫죠. 그리고 카를로스 그대로 맥긴이 빠진 게 좀 아쉽죠. 중앙 미드필더인 맥긴이 빠지긴 하는데 뭐 없을 때도 그래도 뭐 꾸려서 잘 하긴 했어요. 그때 뭐 더글라스 루이즈라든지 부엔디아 그리고 램지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그 뭐야 늙은이 램지 말고 그 늙은이 말고 젊은 그 램지 있잖아요. 걔가 이제 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선의 공격적인 측면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맥긴에 대한 이 존재감 자체는 빌드업 상황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돌아온 희소식도 있고 얘도 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이제 베티스 경기 말하면서 모레노가 이적했다 했잖아. 이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로 왔네. 에스턴 빌라로 왔네요. 그래서 풀백을 좀 더 강화시켰다. 그래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측면이 좀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뭐 측면에서 공격도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리즈는 지금 서머빌, 시니스테라 결국에는 이제 초중반까지 계속 거의 주축으로 뛰었던 측면 자원 양 둘이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시니스텔라는 뭐 계속 결장이고 서머빌은 최근에 복귀하고 몇 번 이제 경기 뛰긴 했습니다. 근데 뭐 계속적으로 잔부상 때문에 또다시 오늘 결장하고 근데 얘가 나오고 안 나오고 있을 때 득점력 차이가 좀 심해요.
얘가 나왔을 때 최근에 이제 웨스트햄전 그때도 이제 두 골 박았죠. 그리고 안 나왔을 때 뉴캐슬전 빵골. 그다음에 그 맨시티전 당연히 맨시티긴 하지만은 한 골 뭐 겨우겨우 꾸역 넣었고. 그다음에 서머빌 나왔을 때 토트넘전 난타전 했죠. 4대 3 했고. 그다음에 그 본머스랑 경기했을 때 서머빌 나왔을 때 세 골 박았고. 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측면에 서 진짜 공격력 차이가 많이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좀 더 악조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는 뭐 계속 빠졌으니까 의미 없고, 그런 부분도 좀 걸리지 않나. 물론 리즈가 뭐 이제 승리를 따기 위해서 재개 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결국에는 계속 부승부만 캐고 있고 답답한 경기, 컵 경기에서도 뭐 무승부. 물론 에스턴 빌라는 뭐 컵 경기 뭐 무승부도 아니고 떨어지긴 했는데 의미 없죠. 사실상 지금 에메리 감독은 컵 경기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 리그를 좀 더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재개고 나서의 경기 자체는 뭐 리버풀전은 그렇다 치지만 토트넘 울버 뭐 상대로도 뭐 이기고 비기는 경기, 확실히 감독적인 부분에서도 에메리가 뭐 짬밥이 있기도 하고 좀 더 믿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나 리즈의 원정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 조용기는 뭐 에스턴 쪽 볼게요. 에스턴 맥긴이 빠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램지의 복귀, 캐시도 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리즈는 서머빌이 안 나왔을 때 확실히 득점력이 떨어진다. 리즈가 뭐 수비를 하면서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좀 아니잖아요. 뭐 물론 감독이 옛날에 뭐 비엘사가 아니고 마치긴 하지만은 비슷한 좀 성향이기도 하고. 조용기는 에스턴 승.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오버를 이거는 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리즈라는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에메리 감독도 최근에 보면은 토트넘전이야 뭐 무득점 무실점 클린시트를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뭐 대부분 실점을 하는 경기들 보여주고 있고, 오버를 뭐 보셔도 될 것 같다. 기름 오케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냐고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냐고요? 비슷한데요. 비슷해. 야, 둘 다 뭐 이긴다는 마인드인데 저는 둘 다 이긴다고 봐요. 둘 다 이길 것 같아요. 굳이 꼭 하나를 뭐 선택해야 될까요? 굳이 꼽으라면은 뭐 꼽아줄 수 있긴 한데 굳이 하나 더 꼽아야 돼요. 그냥 둘 다 이길 것 같은데 나는. 비아레알. 비아레알은 바에나 별장, 로셀소 별장, 알비올, 페드라사 별장, 잭슨 리장. 하나만요. 하나만 꼽으라면은 하나만 꼽으라면은 그래도 기름 아니겠어요, 기름. 기름이 세 번 연속 IBK한테 물린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IBK 뭐 지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현경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안 나오면 수빈이 듀오로 어떻게 막노? 못 막는다. 됐죠? 달의달입니다님 별풍선 100개 자, 그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달의 달임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야 그런 거는 뭐야 쪽지로 물어보시던가 하세요. 자, 이 경기 일단은 셀타는 뭐 딱히 결장자가 없고, 비아리알이 오늘 뭐 공격 쪽에 바에나라든지 로셀스 뭐 그대로 결장, 수비 쪽에 오늘 추가 결장자가 있죠. 센터백인 알비올이 빠진다. 페드라사는 빠지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모레노가 풀백 자리 맡아주고 있다. 결국에는 뭐 알비올과 바에나 정도 빠지고, 잭슨 이 인간은 필요 없습니다. 이 인간 나왔을 때 도대체 골을 몇 골 쳐 날리는지 기억도 너무 생생하게 나기 때문에 그냥 꺼져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렇고, 일단은 요 경기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상해. 여러분도 느꼈을 거 아니야. 오, 비아레알 셀타. 셀타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은 감독 바뀌고 아직까지도 승리를 못하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일체전 끊지 않을까. 끊었어요. 근데 그거 분위기 반등은 됐겠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비아레알 세팅 감독 들어오고 좀 전망하지 않을까 했는데 나름 또 잘 가고 있고, 제게오 그리고 또 나름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레알도 때려잡고, 또 발렌시아도 때려잡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봐도 비아레알이 뭐 셀타한테 원정 가가지고 크게 밀리는 부분 없죠. 거의 진 적도 최근 근 몇 년간 살펴봐도 한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당이 너무 높아. 2.33. 아무리 생각해도
배당이 높아. 작년에 물론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비아레알이 원정 갖고 못 이겼어요. 그때 배당이 2.28 받았던 부분. 그거보다 이제 못 이겼으니까 좀 더 올려주는 건 사실인데 최근에 리그 성적 자체에서도 똥을 싸고 있는데 비등하게 더 줬으면 모를까 아니면 더 깎았으면 모를까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배당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경기들은 보통 안 찍는 게 맞긴 하죠. 솔직히 뭐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비아레알이 뭐 강팀도 이기고 했으니까 좀 더 손이 가고 배당도 높네 개꿀이네 하면서 갈 수 있긴 하지만은 너무 찝찝하다 이 경기. 찝찝하고 그리고 최근에 셀타비고가 일단 기본적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최소한 안 먹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 바뀌고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무장을 하고 재개하고 나서 실점률 자체를 그래도 좀 끊어갔죠. 최저 실점으로. 물론 상대가 지금 마시간, 세비야, 뭐 답이 없는 엘체긴 한데 비아레알도 키케 세티엔 들어오고 나서 뭐 득점적인 부분이 아주 폭발적이진 않아요. 물론 레알 상대, 발렌시아 상대로 두 골 뽑아낸 거는 좋긴 하지만은 또 셀타가 잘 버티면 아동바동 버티면은 그래도 뭐 비빌 수 있는 경기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뭐 배당도 좀 찝찝하고 셀타 프랜스 모레노 나오냐고요? 뭐 제라드 모레노요? 걔는 뭐 나온다고 했잖아요. 걔는 그 뭐고 월드컵 재개 전에도 월드컵 이제 전에도 잠깐 교체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부상에서 뭐 회복됐기 때문에 뛸 수 있죠. 지난 경기 뭐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페널티킥 골 넣었잖아요. 나옵니다. 그 공격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라드 모레노 비아레알. 그리고 이 경기는 언더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배당도 좀 찝찝하고 승패를 가기 애매하다 하시면은 셀타가 그래도 재개오 나서 뭔가를 보여주려면 결국에는 안정감을 찾아야 돼요. 수비 안정감 있고 비아레알도 최근에 멀티골 받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일부러 진짜 일방적으로 좀 수비를 좀 두텁게 해서 나오는 팀들 상대로는 요번에 경기 보면은 대부분 좀 벅찼어요. 뭐 물론 감독이 그때는 에메리긴 했지만 에스파뇰전도 그렇고 빌바오전에서도 그렇고 저 경기는 언더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